안녕하세요, 가치화입니다. 자, 오늘이 드디어 3월달의 첫 시작이네요. 사실 올해는 1월달에는 연초 효과를 기대했었고 월말로 갈수록 그 연초 효과보다도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가중화가 되면서 굉장히 시장이 힘들었던 한 달이었어요. 그리고 2월달에도 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 실제로도 굉장히 변동성을 보였던 한 달이었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전쟁 리스크까지 예상을 뛰어넘는 실제로 전쟁이 벌어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더해서 그게 시장을 크게 억눌렀었던 주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대망의 3월달이 다가왔죠. 이번 달은 정말 중요한 한 달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연준의 FMCA가 3월 중순에 예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의 99.9%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어떤 범위 안에서 긴축을 보여줄지 그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변수로 작용이 되는 것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전쟁 이슈인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더 가중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충격 때문에 연준에서도 공격적으로 긴축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시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범위 안에서 긴축을 보여줄지 그게 3월달을 바라보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정확한 날짜는 지금 확인이 안 되었는데 나중에 정확한 날짜가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2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요. 아마 이번 주 말 아니면 다음 주에 발표가 될 것이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월달에 원자재 가격이 정말 많이 상승을 했었죠. 대표적으로 유가가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이 유가는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정말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2월달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되더라고요. 물론 월가에서 똑똑하신 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셨겠지만 그동안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측치보다 항상 높게 나왔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2월달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 시점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월달에 중요한 일정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렸는데, 먼저 다음 주에 있을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고 다다음 주에 있을 연준의 FMCA 그 일정을 한번 참조해 보면서 그 시점을 하여금 시장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3월달이 될 수 있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업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진 종목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의 관점하고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실 텐데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의 그 단일 종목보다도 관련 종목들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를 보유했다면 SK하이닉스, DB하이텍, 그리고 한미반도체 등등 반도체 기업들을 묶어서 같이 보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일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유동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돈이라는 것은 이렇게 옮겨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돈의 흐름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과거 11월 달쯤에 NFT 관련주 이쪽이 정말 핫했어요. 다들 아시죠? 예를 들어서 다날이라든지 또 컴투스 홀딩스,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지금은 유튜브 방송을 보더라도 NFT 관련 영상이 나오지도 않고 또 여러가지 경제 신문을 보더라도 현저하게 관련 기사가 많이 줄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게 주가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11월에 한 차례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 별다른 반등 없이 계속 21선을 타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NFT 관련주로 몰렸던 자금들 과연 어디로 옮겨갔을까?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물론 연초에는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주로 옮겨갔을 수도 있고, 연말 연초에 로봇 관련주, 그리고 조금 더 최근으로 가보면 리오프닝 관련주, 이쪽으로 옮겨갔을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래서 보통 수급이 옮겨갈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 관련주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보유한 종목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한미반도체 등등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주로 수급이 몰릴 수가 있고, 전반적인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다수가 상승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물론 전체적인 업종과 상관없이 내가 가진 종목의 단독적인 이슈만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재료에 의한 상승 같은 경우에는 다소 연속성이 떨어질 수가 있고
정말로 연속성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업종으로 수급이 몰렸을 때, 그때 비로소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위메이드도 보세요. 과거에 2만원대에서 24만원까지 여기까지 주가가 상승했을 때 과연 NFT 관련주로 위메이드만 단독적으로 주가의 상승이 나왔는지,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내가 가진 종목 외에도 관련 종목들, 그 종목들을 한데 묶어서 업종으로 구성을 하고 그 업종별로 수급이 몰리는지 그걸 체크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주가 조금 강세를 보였었죠.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살짝 주춤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주가가 꺾이진 않았죠. 대표적으로 하나투어 한 차례 반등이 나오고 지금 그 반등 상단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죠. 대한항공은 살짝 지금 주가가 빠진 것 같고,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고요. 또 신세계, 하이트진로 모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월 초만 하더라도 흐름들이 굉장히 양호했었는데 2월 말로 갈수록 조금은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 점을 알 수가 있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주가가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그 수급이 다른 쪽으로 옮겨갔을 가능성도 있다. 그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지금 하이트 진로를 보더라도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이게 나쁜 신호로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줄어든 거래량만큼 분명히 어느 쪽으로 거래 대금이 몰렸을 것이고, 그걸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전쟁 이슈가 화두가 됨에 따라서 원전이라든지 풍력, 조선, 지금 이쪽 섹터로 수급이 조금 몰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 전날 코스피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종목을 전체로 구분을 했고 또 상승 종목을 클릭했는데, 여기서 보면 한신기계, 일진파워, 서전기전, 우진, 그리고 우리기술까지 제가 줄 그은 종목은 다 원전 관련주라고 볼 수 있고, 어제만 상승 상위 종목 내에서 정말 대다수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갔던 종목을 확인해 보면 보성파워텍, 이 종목도 원전 관련주거든요. 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전체 상위 종목 내에서 원전 관련주가 6종목이나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렇다는 것은 개별 종목이 아니라 원전이라는 업종 자체로 돈이 몰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업종으로 돈이 몰린다는 것은 개별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슈, 테마, 그것보다 훨씬 강도가 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 아니라 그 업종으로 돈이 몰려야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원전 관련주들 지금 충분히 이슈와 재료가 붙은 상태이죠. 정부에서도 향후 60년 동안에 원전이 주된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그런 발표를 했었고, 또 유럽을 중심으로 에너지 다각화 정책, 그런 것들을 충분히 펼칠 가능성이 높아져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항상 이거를 기억해 보세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국가들에서 계속해서 유동성을 풀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수급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려올 수 있었던 최적의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도꼭지를 잠금으로써 이 유동성이 빠져나갈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렇게 되면 새로운 유동성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작년에 NFT를 보신 것처럼 하나의 업종으로 돈이 몰렸었다면 그 업종으로 몰린 자금들이 특정 타이밍이 되었을 때 다른 업종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고, 또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업종으로 이렇게 몰려가면서 업종별로 순환하는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옮겨가는 타이밍이나 시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뉴스를 많이 체크해야 되고, 또 주가의 흐름이 꺾이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타이밍을 잡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약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개별 종목이 가진 이슈 하나만 가지고는 주가의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보다 더 큰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돈이 들어오는 업종들을 발굴해야 되고, 실제로 그런 업종들을 찾았을 때 주가의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과거에 집착하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자, NFT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위메이드가 어제는 한 차례 상승이 나오긴 했었어도 과거 20만원대 이 구간에 비해서는 정말 싼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업종별로 돈이 옮겨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단순히 위메이드는 20만원대였었고 지금은 10만원대다. 그렇다는 것을 충분히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덜컥 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올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NFT 사업은 충분히 성장성이 있다고 하지만 이게 그 성장성만큼의 실적을 담보하는 것인지 거기까지는 아직 조금 못 미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 중요시하게 봐야 될 것이라면 실제로 성장성과 실적 이 두 가지를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면 섣불리 많이 빠졌다고 저점 매수하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돈의 흐름. 이 돈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상승률 상위 종목 내에서 원전 관련주가 6종목이나 포함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개별 종목이 아닌 업종으로 돈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조금 더 추세적으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에는 100%란 없어요. 어디까지나 가능성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는 실제로 어떤 재료가 있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걸 우리가 찾아봄으로써 이게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겠다. 길지 않을 것 같은데 등등 다양한 생각들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면 이 돈의 흐름이 어떻게 옮겨가는지 그걸 계속해서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업종별 상위 종목이 있죠. 이런 것도 한번 돌려보시고 아니면 거래대금 상위 종목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어디로 돈이 몰리고 있고 또 업종별로 돈이 몰리고 있나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 돈의 흐름을 조금은 이해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원전 관련주가 강한 상승이 나왔던 만큼 이게 조금 더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한번 기원해 보면서 이번 3월달은 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